타루가 그의 수첩에서 언급하고 있는 면담을 리웨에게 요청한 사람은 바로 타루 자신이었다. 리웨가 타루를 기다리고 있던 날 저녁, 의사는 마침 자기 어머니가 식당의 한 구석에 있는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곳은 바로 그녀가 집안일을 끝마치고 나서 하루의 나머지 시간을 보내는 장소였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자기 무릎 위에 얹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리웨는 그녀가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조차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쨌든 그가 나타나면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었다. 근면한 일생이 그녀의 얼굴에 만들어 놓은 침묵의 그 모든 것이 그 시각만 되면 생기를 되찾아 새롭게 활기를 띠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다시 침묵 속에 잠기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창문 너머로 이제는 인적이 드문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밤의 불빛은 3분의 2가량 줄어들어 있었다. 그리고 이따금 아주 희미한 불빛이 도시의 어둠 속에서 몇 가닥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패스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동안은 줄곧 전력 공급을 제한할 예정인가 보지? 리웨이 어머니가 말했다. 아마 그러겠지요. 겨울까지 계속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서글플 거야. 그럼요, 리웨가 말했다. 그는 어머니의 시선이 자기 이마에 와닿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난 며칠 동안의 불안과 과로로 자신의 얼굴이 수척해진 것을 알고 있었다. 오늘은 일이 잘 안 되었니? 리웨이 어머니가 물었다. 아, 항상 그렇지요. 항상 그렇다. 파리로부터 보내온 새 혈청은 처음 것보다 효력이 못한 것 같았으며 통계 숫자는 상승 일로에 있었다. 이미 전염된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예방 혈청을 접종한다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했다. 그것을 널리 사용하려면 공장에서 대량으로 제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가래톳은 대부분 굳어지는 계절이라도 된 듯 절제하기가 어려웠으며 환자들은 고문이라도 당하는 것처럼 괴로워했다. 그 전날 밤이래 이 도시에는 질병의 새로운 형태를 보여주는 환자가 둘이나 생겼다. 이제 패스트는 폐창성으로까지 확대되었던 것이다. 바로 그날 과로에 지친 의사들은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 못하는 도지사를 참석시킨 가운데 회의를 한 끝에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는 폐장성 패스트의 전염을 저지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요구하여 승낙을 얻어냈던 것이다. 지금까지도 항상 그랬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갈색의 아름다운 눈동자가 리위의 마음속에 애정으로 가득 찼던 옛 시절을 떠오르게 했다. 어머님, 두려우십니까? 내 나이쯤 되면 별로 두려울 것도 없단다. 해는 길고 저는 집에 붙어 있지를 않으니까 말입니다. 네가 틀림없이 돌아오는 걸 알기만 하면 널 기다리는 일은 별로 문제가 안 돼. 그리고 네가 집에 없는 동안 나는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보낸단다. 네 처한테서 무슨 새로운 소식이라도 있었니? 네, 마지막 정보에 의하면 모든 게 잘 돼가고 있대요. 그러나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그런 정보를 쳤다는 걸 알고 있어요. 문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의사는 자기 어머니에게 미소를 짓고는 문을 열어주러 갔다. 층계참의 희미한 빛 속에서 다루가 회색 옷을 입은 커다란 곰처럼 서 있었다. 리웨는 방문객을 책상 앞에 앉게 했다. 그 자신은 안락 의자 뒤편에 그냥 서 있었다. 그들은 단 하나밖에 켜져 있지 않은 책상 위에 전등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었다. 선생님하고는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루가 불쑥 이렇게 말을 꺼냈다. 리웨는 말없이 끄덕였다. 보름이나 한 달쯤 지나면 선생님은 이곳에서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선생님은 사태에 대처하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건 사실이요. 리에가 대답했다. 위생까지 조직이 엉망입니다. 선생님에겐 인원도 시간도 부족합니다. 리에는 다시 그것을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제가 알기로는 도청 당국은 일반 구조 작업에 건강한 남자들을 강제로 동원시키기 위해 일종의 민간 봉사대 창설을 구상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주 잘 알고 계시군요. 그러나 벌써부터 불만이 대단해서 지사는 결단을 못 내리고 있어요. 왜 지원자를 모집하지 않습니까? 요청했지요. 그러나 결과는 시원치 않았습니다. 별로 확신도 없이 그저 사무적인 방법에 의해 모집했던 것입니다. 그들 관리들에게 부족한 점은 바로 상상력입니다. 그들은 결코 재앙의 규모를 척도에 맞출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상상해낸 치료제란 기껏해야 두통 감기약 수준의 것밖에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들은 결국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들과 함께 죽게 되겠죠. 그럴지도 모르죠. 류에가 말했다. 그래도 그들은 죄수들을 써볼까 하는 생각까지 했다는 것을 말해야겠군요. 말하자면 험한 작업을 위해서 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일반인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저는 사형 선고가 아주 무섭습니다. 리웨는 타루를 쳐다보았다. 그래서요? 의사가 물었다. 그래서 자원보건대를 조직하기 위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은 제게 맡겨주시고 당국은 제쳐두기로 합시다. 더구나 당국은 할 일이 무척 많습니다. 저는 이곳저곳에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이 핵심 대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저도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류이가 말했다. 짐작했겠지만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일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의견을 도청에서 받아들이도록 책임을 지겠습니다. 더욱이 그들 관리들은 이것저것 가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리에는 곰곰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이런 일은 아마도 생명의 위험까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겁니다. 당신도 잘 알다시피 말입니다. 그러니 어쨌든 일단 그 점을 알려드려야겠지요. 잘 생각해 보셨나요? 타루는 회색빛 눈으로 조용히 그를 쳐다보았다. 의사 선생님, 파눌로 신부의 설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자연스럽게 던져졌고 리웨도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나는 병원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지냈기 때문에 집단적인 응징에 대해서는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해요. 그러나 당신도 알다시피 기독교인들은 실제로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이따금 그런 말들을 하지요. 그들은 보기보다는 좋은 사람들입니다.